네, 우리 야간 증시는 이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조금 밀려서 출발을 했습니다. 0.23% 정도 하락인데요. 예,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첫 코너 이양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뉴욕 증시 상황들, 우리 증시 대응 전략까지 접점을 이어봅니다. 이양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양입니다. FOMC가 이제 시작이 되고 또 미중 간의 고위급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국도 조금 눈치 보기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주가도 혼조세였는데요. 특징부터 좀 봐주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주식시장이 오늘 좀 조용한 하루였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FOMC 회의가 열리면서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죠. 그리고 이제 30일과 31일 날 미국과 중국 간의 장관급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에서 아주 강경 인사가 나가기 때문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또 하나 거기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결정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3월 2일에는 시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끌고 또 그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모든 앞서 말씀드렸던 한 두 가지 요인보다 더 주시장에서 오늘 조용하게 마무리됐다. 역설적으로 보면 혼조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1% 가까이 빠졌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지금은 1위 아니었지만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바로 애플의 실적을 발표를 바로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 장 시작 이전에 발표된 기업들은 일부 제약주나 이런 게 있었지만 기업들 실적은 혼조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우는 상승했지만 아주 조금 올랐고요. S&P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나스닥은 좀 0.8, 0.9%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고위급 회담 앞두고 우리나라에도 뉴스 크게 보도됐지만 화이의 멍한저우 부회장에 대해서 기소 그리고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자택연금이 돼 있는데요. 이 양반은 이제 또 미국에서는 빨리 범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신경전에 지금 고래쌈에 새우등 터진다고 중국과 또 캐나다 간에 또 긴장관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CNBC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의 리세션, 즉 경기후퇴죠. 미국의 경기후퇴는 GDP가 분기로 2번 연속 마이너스인데요. 그런 경기후퇴의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나마 26.1%란 거는 최근 3년 내 최고가 나왔는데 그만큼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 전체적인 시장은 꽤 반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소강 상태지만 꽤 이렇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 전망도 매우 엇갈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정확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말에서 뛰어내릴 때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뛰는 말에서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지 말라는 우리 증시 경험이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뛰는 말에서 빨리 하차해라, 뛰어내리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 가지 또 오늘 흥미로운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공포지수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옵션을 이용해서 변동성을 체크하는 지수고 우리가 흔히 해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건데요. 대충 여기서 15란 선이 있습니다. 15란 선이 어떤 선이냐면 이게 지금 시장이 불안한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이게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거래일수로 74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15 위에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다시 19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은 올라가 있지만 여전히 뭔가 불안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참고적으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이제 흥분 내지는 고민이 좀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지금 침착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있다. 그 얘기를 잘 들려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플이 장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다들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 시장의 평가하고요. 시간에서 또 좀 오르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기억하시겠지만 1월 2일 날 어닝 가이던스를 하향하는 걸 발표했고요. 그 당시에 매출을 한 8%, 직전에 11월에 애플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8% 정도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발표한 이후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맞추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애플 정도 되면 워낙 정확하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월가의 컨센서스라는 것 자체가 애플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랑 거의 일치하는 법인데요. 정리하면 주당 이익이 4.18달러가 나왔는데요. 컨센서스가 4.17달러였기 때문에요.
그냥 가까스럽게 맞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은 843억 달러입니다. 작년 대비 물론 5% 정도 줄어든 거 인정하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1월 2일 날 발표했던 게 840억이었기 때문에 역시 매출 이 모두 컨센서스보다 조금 좋았다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1월 달에 8%를 낮춘 거를 이번에 가인수를 맞췄기 때문에 큰 의미는 있다 없다? 별로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서비스 매출이 중요한데요. 109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 컨센서스를 거의 부합시켰는데요. 29%의 이익이 증가했고 오늘 특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65%의 마진율을 자랑한 것도 오늘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별로 보면 몇 대가 팔렸는지는 이제 공개를 안 한다고 했는데 다만 애플도 분야별로 매출액, 소위 금액 베이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이폰은 생각보다 조금 덜 팔렸는데요. 아이패드나 맥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기대보다 좋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중국은 지난 1월 초에도 중국 때문에 어렵다 얘기했는데요. 중국은 작년 매출이 같은 기간 180억 달러에서 올해 130억 달러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역시 전 세계의 앱에서 느끼는 소위 중국에 대한 걱정들이 애플에서도 온전히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늘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깜짝 놀라실 것도 아니고 겨우 부합시켰고요. 또 일부에서는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생각보다 좀 저조하게 발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뭐 3%다, 4%다, 심지어 6%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까지 오르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얘기했지만 애플에 대한 수많은 걱정들이 있었고 이번 수치도 지난 1월에 발표했던 것보다도 안 좋을 것이 아니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얘기. 그 결국 일정 수준 안도 랠리 정도가 오늘 시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에 대한 대부분의 아이비들의 의견은 거의 중립 정도고 중립에서 약간 매수가 조금 가 있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국내 관련주, 뭐 LG 이노텍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관련주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신은 분명한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품이 잘 팔려서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매출을 오늘도 팀쿡이 강조하고 있고 차세대의 먹거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하드웨어적인 어떤 제품에 있는 것들이 물론 하락이 저지되거나 지금 애플 때문에 더 이상 걱정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애플만큼의 주가 반등에 국내 주시장에 혹시 나오면 혹시 그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식이 맞다라는 생각 참고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애플은 이제 종가로는 1% 하락했고요. 시간에서는 이제 올라서 제가 보는 자료로는 5% 정도 올라서 진행이 됩니다. 예, 뉴욕 증시 특징주랑 국내 시장 관련주를 연결시키는 특징주 크로스 시간입니다. 종목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뭐 종목일 수도 있고요. 오늘 상품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틀째 지금 금값이 1,300개 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금 시세가 은근슬쩍 8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와 있습니다. 금값이 뭐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역시 미중 간의 이런 무역 협상에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미국의 지금 FOMC 회의 때 또 뭐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포지수가 계속 이렇게 위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해지하려는 심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여전히 금에 대한 관심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금하면요. 미국에서도 전통적으로 보면 금광산, 금도 있지만 주식으로 보면 금광을 얘기합니다. 금광. 그러니까 실제로 금광을 소유하고 있는 뭐 뉴먼 마이닝이나 몇 회사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보다 돈을 요즘 더 잘 버는 것은 골드 내지 실버의 스트리밍 회사입니다. 여기 스트리밍이라는 거는 금이나 은을 유통하는 회사인데 어떤 거냐면 금 광산에 대한 자금도 개발해주고 장기 계약해주면서 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시장 유통시키는 그런 것들을 금 스트리밍 회사라고 이제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세계 최대 금 관련 그런 스트리밍 회사 중에 하나가 위튼 프레셔스 메탈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주가가 요즘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3.4% 정도 올라가면서 조금 지나면 또 그 한 52주 최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 고려 아연, 물론 고려 아연도 좋지만 고려 아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렸다시피 좀 안정적으로 좀 안전자산도 좀 갖고 가시라는 관점에서 금 관련 펀드라든가 ETF, 선물 투자 다양한 것이 있고 금은 역시 수많은 방법, 세금 혜택이 다르고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
PB분들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금은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HTS에서 코덱스 골드 선물이 한 게 있습니다. ETF인데요. 132030인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워낙 이런 걸 꺼려 하시면 많은데요. 이런 것들도 지금 작년 8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것들 즉 투자의 어떤 상대 어떤 범위를 좀 넓히시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중심 있는 시각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